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은 ESPN이 예상한 2526 시즌 수상자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덧대서 이 예측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창 예상, 예측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시즌 개막이 약 한 5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MVP,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수를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한데, 일단 시즌 MVP ESPN의 예상은 니콜라 요키치가 83점을 받았고요. 2위가 루카 돈치치였습니다. 62점. 살도 뺐고 또 레이커스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트레이닝 캠프와 또 프리시즌을 참가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했기 때문에 돈치치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3위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2년 연속 MVP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의 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BA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백투백 MVP가 굉장히 또 많은 편은 아니었죠. 그 SGA가 46점, 그리고 4위는 야니스와 앤서니 에드워즈 각각 9점씩입니다.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야니스는 MVP를 받을 가능성, 본인의 개인 기록 퍼포먼스만 놓고 보자면 충분하지만 현재 팀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에드워즈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외로 케빈 듀란트가 8점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MVP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2위가 니콜라 요키치, 4위는 제이슨 테이텀, 그리고 5위가 도노반 미첼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니콜라 요키치의 MVP 투표에 대한 피로도가 있었을 수 있죠. 저는 줄곧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아야 된다라는 주의였지만, 요키치가 MVP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요키치와 길저스 알렉산더가 맞붙었는데, 물론 이게 MVP 득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또 길저스 알렉산더가 MVP 3회에 빛나는 요키치를 꺾으면서 더욱더 좀 의미 있는 그런 시즌을 마무리했었죠. 또 마지막에는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신인왕, 이 프로리그는 신인들을 비롯해서 영건들이 잘해줬을 때 그 리그를 보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이 신인 드래프트의 풀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2024년이 상당히 좋지 못했고, 올해는 드래프트의 깊이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시즌 뚜껑을 열었을 때 루키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크지 않을까 싶은데, ESPN이 예측한 건 쿠퍼 플래그가 121점으로 신인왕 득표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2위부터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차이가 큽니다. 83점의 차이로 딜런 하퍼가 2위, 그리고 3위가 VJ 에스컴, 그리고 4위가 샬럿의 컨 크니플, 5위가 에이스 베일리인데, 참 이 예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합니다. 이 올해 신인상의 예측 1위부터 5위까지가 드래프트 순위와 일치해요. 1순위 플래그, 2위가 하퍼, 3순위가 에지컴, 4순위가 크니플, 5순위가 에이스 베일리였는데 이대로 간다는 거죠. 저 역시도 플래그에게 돈을 건다면 걸 수밖에 없지만, 글쎄요, 이 댈러스에서 과연 플래그가 1라운드 1순위에 걸맞은 활약은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신인왕을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이 볼륨을 잘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사실 딜런 하퍼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지컴도 필라델피아에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1위부터 3위까지는 일반적인 루키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된 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혹은 기존의 슈퍼스타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3명은 저는 기록에 그런 손해를 많이 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배당이긴 하지만 만약에 큰 금액을 거는 게 아니라 소액의 배팅을 한다면 저는 샬럿 호네츠의 컨 크니플에게 걸겠습니다. 물론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에이스 베일리나 크니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속팀에서 프로 첫 해에 굉장히 볼을 많이 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니플 혹은 베일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비수입니다. 올해 수비수상은 1위가 빅터 웬반야마 95포인트를 받았고요. 2위가 에반 모블리, 3위가 챗 홈그랜, 4위 야니스, 5위가 루디 고베어입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은 전부 다 빅맨이라는 거죠. 이견의 여지가 없는 빅들입니다. 빅터 웬반야마는 윙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빅맨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전부 다 프론트 코트에 위치한 선수들이고,
지난 시즌 D4E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에바 모블리였어요. 그리고 2위가 다이슨 데니얼스 백코트 자원이었고 3위가 드레이먼드 그린 노익장을 과시했고 4위가 루돌트 역시나 백코트 자원, 5위는 아멘 탐슨 윙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처럼 D4E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이토록 다양한 포지션이 있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NBA 역사는 대부분 올해 수비수로 빅맨을 가리켰고요. 일단 ESPN의 예상대로라면 다음 시즌에 올해 수비수 D4E 득표 순위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빅맨의 전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웬반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46경기 출전에 그쳤는데 총 블락 1위였습니다. 네, 2위가 브룩 로페즈였는데 뭐 참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평균 1.1스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펜시브 레이팅 115.4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요. 자, 그리고 웬반야마는 뭐 65경기 이상 출전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16점을 받았는데 지난 시즌 D4E 투표에서 8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4위를 차지한 이유로 뭐 개인적인 그런 추측이긴 합니다만 마일스 터너를 데려왔잖아요. 마일스 터너 데려오면서 이 터너와 함께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니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시간이 그래 안내 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자, 그리고 올해 식스맨입니다. 벤치에서 출전을 해서 주전들의 뒤를 잘 받치고 때로는 주전들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쳐야 됩니다. 이 식스맨 상은 출전 경기의 절반 이하가 벤치 출전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2경기를 다 뛰었는데 42경기를 주전에서 활약을 하면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 출전이 당연히 선행돼야 되고요. ESPN이 예상하는 올해 식스맨은 1위가 알렉스 카루소였습니다. 하지만 2위 나즈리드와의 격차는 14점에 불과했고요. 굉장히 치열했다는 거죠. 그리고 3위가 애틀란타로 이적한 니킬 알렉산더 워커 39점. 그리고 4위는 페이튼 프리차드. 식스맨은 팀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벤치에서 나와서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식스맨은 대부분 이 카루소가 좀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은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ESPN의 예상으로 카루소와 그리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반면 나즈리드와 페이튼 프리차드 그리고 5위에 오른 타이 제롬, 멤피스의 새로운 식구죠. 이 세 명은 수비보다는 공격력이 앞서는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난 시즌 올해 식스맨 상을 한번 살펴보면 투표 순위 1위가 페이튼 프리차드, 역시나 공격형 선수죠. 2위가 말릭 비즐리, 마찬가지입니다. 3점 도사고 3위 타이 제롬, 그리고 4위가 디안드레 헌터. 헌터는 뭐 굳이 따지자면 공수 겸장이라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공격, 특히나 정확한 3점이 강점이고 5위가 나즈리드였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 올해 식스맨 득표 1위부터 5위까지와는 다르게 ESPN이 예상한 올해 식스맨 1위는 카루소, 그리고 수비를 잘하는 니킬 알렉산더 워커도 들어가 있는 점이 이채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역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NBA의 역사는 알렉스 카루소의 식스맨 상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해 식스맨을 받은 선수가 평균 한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마지막 해가 199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된 거였고요. 지난 시즌 카루소의 평균 득점은 7.1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루소가 보여주는 그런 하이라이트 필름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우쳐져 있고 이게 과연 투표인단의 마음을 30년 만에 흔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런 시상 부문이 MIP입니다. 네, 올해 기량발전상인데 ESPN은 아멘 탐슨을 올해 기량발전상 1위 후보로 꼽았습니다. 59점. 자, 그런데 2위와 격차는 크지 않았어요. 2위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앤드루 네마드입니다. 40점을 받았고 아래쪽으로는 득표율 좀 차이가 나는 편인데 3위가 아멘 탐슨의 쌍둥이 형제죠. 사르 탐슨,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리고 4위가 포틀랜드의 핵심 선수로 거듭난 데니 압디아, 그리고 5위는 어깨 부상을 딛고 돌아올 애틀란타 혹스의 젤런 존슨입니다. 전부 다 납득이 가능하고요.
아멘 탐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69경기 뛰면서 14.1득점, 8.2리바운드, 3.8어시스트, 1.4 스틸, 1.3 블락샷, 3점 슛과 자유투 같은 아웃사이드 슈팅을 제외하면 흠잡을 데 없는 성적이었죠. 득점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시야도 많이 늘었습니다. 볼핸들링 일치월장했고요. 그런 아멘 탐슨을 기량발전상 1위 후보로 꼽은 ESPN이고, 지난 시즌 기량발전상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애틀란타의 다이슨 데니얼스였어요. 뉴올리언스에서 애틀란타로 이적하자마자 이적 첫 해에 기량발전상을 수상했으니 혹스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2위가 이비차 주바츠, LA 클리퍼스 빅맨, 3위가 케이드 커닝햄, 4위 크리스찬 브라운, 5위가 오스틴 리브스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량발전상은 평균 20점 넣는 선수가 27, 8점 넣는 것보다는 평균 2, 3점 넣는 선수가 갑자기 팀의 주축, 15점, 16점을 넣는, 그러니까 저점이 확연히 낮은 선수가 확 그냥 기량을 꽃피우는 그런 선수들에게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면 CJ 맥컬럼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케이드 커닝햄 같은 케이스는 이런 시상 부분에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표는 본인들의 자유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올해 기량 발전상 어떤 선수들이 받을지 함께 또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올해 감독상 후보입니다. 올랜도 매직의 저말 모슬리가 48점,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면서 1위에 올랐고, 전력을 잘 보강한 애틀란타 호크스의 퀸 스나이더, 꽃중년이죠. 이분이 2위입니다. 그리고 아주 근소한 격차로 휴스턴 로켓츠의 이메 우도카 감독이 22점, 3위. 그리고 4위는 유일한 신인 감독입니다. 뉴욕 닉스가 새롭게 임명한 마이크 브라운 21점을 받았습니다. 5위는 정식 감독이 된 미치 존슨, 샌안토니 스퍼스의 감독이 16점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저말 모슬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올랜도에 고용됐을 때 올랜도 매직의 영건들의 기량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결국 감독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파울로 방케로와 프란츠 바그너가 부상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긴 했습니다만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지 못했었는데, 하지만 이번 오프시즌 때 팀의 약점이었던 백코트 포지션에 데스먼드 베인,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 이 두 명의 베테랑을 데려오면서 완전체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싶고, 애틀란타도 마찬가지죠. 이번 여름을 통해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데려왔고, 루크 캐너드도 애틀란타 유니폼 입혔습니다. 니킬 알렉산더 워커 마찬가지였고요. 휴스턴 로켓츠도 물론 이메 우도카 감독의 역량이 뛰어나지만 이번 오프시즌을 굉장히 잘 보낸 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1위부터 3위까지는 오프시즌 평가가 좋았던 팀들이다. 자연스럽게 감독들도 그 수혜를 누릴 것이다. 또 애초에 능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이 투표 결과를 유추할 수 있겠고, 뉴욕 닉스도 큰 변화의 폭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성된 로스터에 게라손 야브셀리, 조던 클락슨이 왔죠.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도 이미 본인의 역량을 인정받았고 2번의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4위. 5위도 샌안토니 스퍼스, 현재 디에런 팍스와도 연장 계약 맺었고요. 또 루디 고베어가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여기에 2위 2순위 지명자인 딜런 하퍼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1위부터 5위까지를 놓고 보면 하나같이 오프시즌을 아주 쏠쏠하게 잘 보낸 팀들이다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지난 시즌 감독상은 클리블랜드의 케니 애킨슨이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1위로 클리블랜드를 이끌었고,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올해 감독상을 받았고요. 2위가 JB 비커스태프, 디트로이트를 아주 큰 폭의 성장세로 만들어놨죠. 44승 38패, 30승을 더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이메 우도카 감독, 52승 30패로 팀을 서부 컨퍼런스 2위로 끌어올렸고, 4위가 마크 데이그널트, 68승 14패,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죠. 그리고 5위는 LA 클리퍼스의 터런 루가 올랐습니다. 자, 올해의 감독상을 받는다면 대부분은 그 팀의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넘었거나 혹은 기대치를 충족시킨 그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 먼 미리긴 합니다만 다음 시즌이 끝났을 때 저말 모슬리, 퀸 스나이더, 이메 우도카, 마이크 브라운, 미치 존슨, 이 5명의 감독이 이끄는 소속팀의 성적이 어떨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ESPN의 이번 시즌 전망을 수상자 목록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항목에 동의하고 또 어떤 항목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밤 22시에 또 여러분과 함께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